항문에 습기와 가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습기가 유지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습기나 청결하지 않은 환경에서 세균이 번식하면 항문 주위의 피부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피부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예를 들면 건조한 피부,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등의 상태가 있다면 항문 주위의 피부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세제, 비누, 화장품 등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특정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항문 주위의 피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화 문제로 인해 변비나 설사가 자주 발생하면 항문 주위의 피부가 자극을 받아 가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청결하지 않은 환경이나 잘못된 위생 관행은 항문 주위의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헤르페스 바이러스, 피부 감염, 기생충 등의 의료 상태도 항문 주위의 피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 예시를 들어 한의학에서는 항문 습진과 가려움증은 어떠하며 그 치료는 어떠한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친구는 여름만 되면 항문이 축축하고 약간의 가려움증과 함께 매우 괴롭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면 긁지도 못하고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목욕하고 팬티 갈아입는 것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청소해도 결국은 그대로입니다. 이 현상은 생활 속에서 여전히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정에 얽매여 입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항문 치료염, 항문 습진 등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항문이 축축해지고 가려움이 동반될 수 있는 원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배제하고 구체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병증에 따라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스멸이 항문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가구 사업을 하는 작은 사장을 본 적이 있는데 키가 크지 않고 통통하며 얼굴이 발그레합니다. 즉, 항문은 1년 내내 습하고 가려움증을 동반하며 외박수, 설태가 노랗고 기름지고 혀가 붉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소변이 노랗고 대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할 경우 하루에 팬티를 3벌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습열로 인한 항문 질환입니다. 선천적 인하 또는 후천적 식습관에 기름지고 단맛이 나는 음식이 중요한 발병 요인입니다. 맥박이 매끄럽고 설태가 노랗고 기름지고 혀가 붉으며 습하고 뜨거운 상태입니다. 습열로 인한 상처로 입이 마릅니다. 습열은 간과 담낭을 거쳐 또 담낭은 역행하여 쓴맛을 유발합니다. 열은 소변과 함께 나와 소변은 황색의 소변이 나옵니다. 습열은 탁도가 심하여 아래로 내려가 항문에 모여 습기와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이럴 때 청리습열제인 처방을 해야 합니다. 습열을 맑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습열을 가장 잘 제거해주는 안약 처방으로는 삼요산을 가감해서 치료하세요. 처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출 15g, 황백 10g, 생오슬 10g, 율무 30g, 인진 15g은 비교적 이 증상에 적합한 처방입니다. 향출은 습을 제거합니다. 황백은 열을 내리는 작용이 있습니다. 우슬은 피를 맑게 하고 활혈하여 혈의 운동으로 풍사를 없애며 가려움증을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좋은 약재입니다. 율무는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습기를 좋게 합니다. 인지는 열을 내리고 습기를 조절하며 가려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처방의 전반적인 것은 삼요산의 처방에 단지 인진을 추가한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많이 먹고 잘 먹봄으로 몸의 습기와 열의 체내에서 생깁니다. 이로 인해 습열이 항문으로 흘러들어가 항문이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은 습열이 아닌 비장이 허약하고 습하여 습사가 항문에 축적되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환자는 발열 증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노인이나 선천적으로 체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흔합니다. 예전에 맥이 가늘고 설태가 희고 기름진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혀는 옅고 이빨 자국이 있으며 혀 양쪽에 침이 뚜렷하고 혀가 축축합니다. 평소에 피로하고 식욕이 없고 추위를 잘 타며 무릎에 힘이 없습니다.
맥박이 가늘고 설태가 희고 기름지고 혀가 옅고 이빨 자국이 있으며 진액이 가득 차 있으며 모두 비장이 허약하고 기혈과 영양 공급원이 부족하며 가래를 체내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여 내부에 축적됩니다. 혀에 있는 진액과 점액질은 수습 파강이 되지 않아 생긴 것입니다. 비장이 약하고 기혈이 혀에 영양을 공급하지 않아 혀가 뚱뚱하고 이빨 자국이 있으며 색이 옅습니다. 설태는 끈적끈적하고 희며 습하고 탁한 기운이 혀에 퍼지는 징후입니다. 기혈이 부족하면 맥이 가늘어집니다. 비장이 약하고 팔다리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 피로와 식욕이 떨어집니다. 허리와 무릎에 힘이 없고 추위를 잘 탑니다. 추위를 타는 것은 비장과 신장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기가 없을수록 수액을 증발시키는 힘이 약해지고 체내에 더 많은 습기와 탁도가 축적됩니다. 이것이 습하고 탁한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 항문에 오면 어르신들의 항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습기를 없애고 비장과 신장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한 처방전 하나를 소개합니다. 처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곽향, 후박, 백지 각 10g, 방풍, 벅버나, 대복피 각 15g, 진피 6g, 복령, 율무 각 20g, 초백칠, 택사 각 12g, 포부자 5g입니다. 그중 곽향, 방풍, 백지는 습기를 분산시킬 수 있으며 진피, 반하, 후박, 백출은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습기를 건조시키며 가래를 사기고 기를 조절합니다. 복령, 율무, 택사는 이뇨를 통해 습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생강과 포부자는 비장과 신장의 양기를 따뜻하게 보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처방은 곽향정기산의 기본방입니다. 15년 전 당시 중리학에서는 항문이 습하여 생긴 질병 치료에서 곽향의 정기산 및 삼요산의 처방전을 이용하여 이 병을 치료하는 연구를 토대로 그 임상 경험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경험이 있습니다. 항문의 습기와 가려움은 역시 체내 환경의 이상으로 의해 발생합니다. 습열이 축적되거나 비장과 신장이 부족하여 습사가 응집됩니다. 이를 치료하려면 이에 맞는 신체의 체내 환경을 조절해 해주어야만 그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습열을 없애는 방법과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비장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문을 편안하게 하려면 술과 담배를 좋아하고 기름지고 달콤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것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습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혀가 뚱뚱하고 습기가 많고 특히 혀가 두꺼우며 살이 찌고 이빨 자국이 있으며 설태가 하얗고 기름기가 많으면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습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습사가 많을수록 항문이 하루 종일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똑바로 앉지도 똑바로 서지도 못할 것입니다.